안녕하십니까, 심우철입니다. 자, 2025년 공시 대비 심우철 영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커리큘럼을 가이드하기 전에요, 먼저 간단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자, 두 번째. 오히려 저는 커리큘럼 가이드보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2025년 여러분들 공시가 좀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방식대로 공부를 했다가는 여러분들의 인풋, 노력 대비 그렇게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커리큘럼 가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왜 심우철 영어인가? 먼저 저는 강의 경력이 무려 28년이고요. 공단기에서만 벌써 영어를 12년 차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수능도 가르쳤는데 수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강사입니다. 제가 사실 수능에서 대한민국 1등을 했었던 그런 강의고, 물론 공무원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화자찬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팩트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그러면 저는 사실 그냥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무원의 에디슨이다 라는 말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이 있어야 내 실력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주는 수업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강의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책만 사서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전략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물론 재밌고요, 수업이. 세 번째는 제가 좀 부지런해요. 그래서 시험 출제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해서 우리 교재나 강의에 녹여내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커리큘럼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요. 딱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어느 한 것도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빈틈없는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우리 심슨 연구소라고 하는 이 지원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연구소 직원들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실제로 카페를 가보시면 여러분들 합격할 때요, 당연히 선생님 고맙습니다가 나오죠. 근데 거의 고맙습니다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연구소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들이 뭘 해주냐면, 여러분들 카페에 대한 Q&A는 진짜 이게 괜한 말이 아니고요. 정성을 다해서 답변한다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냥 어떤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법 같은 걸 할지, 특히 문법이 설명이 길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커리큘럼과 관련된 상담들이 있잖아요. 진짜 길게 달아드립니다. 제가 보고도 진짜 감동 먹을 정도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스파르타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가 학습 자료들, 그러니까 자료도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가 자료도요, 굉장히 엄선해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저는 공시에서도 수능에서도 지금은 수능을 안 합니다만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제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두 번째. 공무원 영어가 여러분들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3년 1월 27일 이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할 때 국어와 영어와 관련해서 뭔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단순 암기식 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단순 암기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일단 문법에 가면 굉장히 단순 암기적인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지만 어휘도요, 막 동의어들 다다다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보면 알겠지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민간 출제 경향. 민간 출제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토익이요. 이것들을 지금 반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보통 우리가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 문법이 예전에는 10문제, 또는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1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독해는 9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어휘 가서 뭐냐면 어휘가 이제 3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빈칸형, 자, 2문제는 동의어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좀 더 시험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디엄 2문제, 생활영어 3문제, 문법이 3문제인데 문장형, 단락형, 영작, 이게 뭔 의미인지 이것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그럼 독해가 9문제. 자, 그랬는데 자, 2025년 예시 문제를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이었나요? 제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이디엄 2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어휘가 2문제가 나오는데요. 빈칸형이 나옵니다. 이 뭔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죠? 자, 생활영어는 뭐 3문제에서 2문제 줄었다 뭐 큰 의미 없고요. 자, 문법 잠깐 보시면 문장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락형이 오히려 한 문제 늘어서 2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토익형이 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독해 비중이 늘었어요. 9문제가 아니죠. 6문제, 7문제 합쳐서 총 13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도 신유형들이 좀 있어요. 실용문 중심. 이게 왜냐면 이제 업무와 관련된 좀 가급적 영어 시험도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지문을 출제하려는 의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유형이 한 6문제. 근데 이게 좀 더 뒤에서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존 유형 7문제입니다. 오히려 독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빈칸 어렵죠? 빈칸 2문제. 순서 삽입 어렵죠? 그래서 순서 한 문제, 삽입 한 문제. 오케이? 그 다음 문단의 일관성이라 그러죠? 이런 거.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씩. 그렇게 해서 7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독해가 늘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13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디엄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 다시 한번 뭐요? 단수 남기를 가급적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어휘부터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휘는 3문제 중에서 동의어를 묻는 게 2문제라고 그랬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이거 기존 문제입니다. 기존 문제. 그럼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문장에 여기 단어의 밑줄을 그어요. 어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얘랑 같은 말이 뭐냐예요. 그래서 답은 수드입니다. 그러면 저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자, subsequent죠? 같은 말이 뭐냐 찾는 겁니다.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어를 동의어를 달달달 외우신 분은 subsequent following 답은 2번. 이런 식이죠. incessant 끊임없는. 그럼 딱 보면서 같은 말은 끊임없는니까 constant 2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존 어휘는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그저 단어의 뜻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의어들을 쭉 나열해서 같이 외우셨어야 돼요. 그게 단수 남기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알겠죠? 다시 뭐 단수 남기는 가급적 지양하겠다. 지양 안 내겠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옛날이 아니죠. 바로 2024년이었죠. 제 어휘 심슨복합 보시면 어휘 뜻 밑에 동의어들 정리를 쫙 해놨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 동의어는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만 동의어를 넣어놨을 뿐이거든요. 단수 남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신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시험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자, 빈칸형. 빈칸형으로 바뀐다는 이게 지금 예전에는 한 문제 나왔는데 이제 2문제가 나와요. 그럼 빈칸형은 뭐냐면요. 자, 이 조그마한 이제 문장이죠. 여기에 빈칸을 줘요. 그리고 1, 2, 3, 4번입니다. 그럼 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뭘 물을까요? 너 이 단어 알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작습니다만 이거 이번에 저 공무원에서 예시 문제로 줬던 거예요. 잠깐 보면 irregular, 불규칙적인, consistent, 일관된, predict 예측하다 아시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effective 효과적인입니다. ineffective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과적인. 아주 기본 어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막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1까지 나는 그래도 영어 좀 했어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시겠어요? 다시. 자, 어피스라는 단어 쉬운 단어 아니에요. 수도도 아주 쉬운 단어 아니죠? subsequent 쉬운 단어 아니었습니다. incessant 쉬운 단어 아니었죠? 와, 오플런트는 진짜 어려운 단어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기존 단어는 뭐였어요? 너 이 단어 알아? 너 이 단어 알아? 모르지. 넌 턱 떨어져.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단수 남기. 이해되셨죠? 근데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 이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 어휘라니까요. 그럼 결국 뭐가 강조될까요? 해석 능력이죠. 너 해석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가야 돼? 약간 어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독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휘. 자, 다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자, 지금 기존 시험은 단순 암기가 중요시 됐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로요? 어떻게 보면 독해. 여기서 독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 능력이요. 구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 암기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어휘. 자, 동의어를 묻는 어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단순 암기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디엄입니다. 이디엄도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저 동의어 묻는 거랑 비슷하죠? 자, 플레이 다운이라는 동의어, 어휘의 이디엄에 밑줄을 그어놨죠? 그럼 이 단어를 알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플레이 다운, 평가 잘하다, 무시하다,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이디엄적, 이거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 다운 엄청 독해 자주 나오는 이디엄은 아닙니다. 약간 좀 뭘 많이 묻냐면 이어 동사들을 많이 물으면 hold up 이런 거. 이런 거는 참 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한 시험 2주 놔두고 본격적으로 외우라 라고 옛날에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 사라집니다. 그럼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have the gut 아세요? gut라는 단어도 어렵죠. 이게 장기 안에 있는 소장대장인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용기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뭐예요? 그러면 단순 암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단순 암기적인 자, 이디엄도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려 매 시험마다 2문제가 나왔던 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생활영어는 비슷해요. 근데 생활영어도 보시면 이렇게 대화 속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딱 A, B 1번, 2번 A, B 따로따로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많냐면 여기도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밑줄 그어놓은 게 뭐냐면 약간 이디엄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문맥을 통해서 해석이 아니라 이 이디엄을 따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Let's call it a day.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지 않은 순간 이거는 끝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끝내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활영어에서도 지금 이런 거는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예요. 단순 암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다만 요거는 잠깐 넘겨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그림 들어가고 막 카톡처럼 뭐 이런 것 이 차이지 대화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여기 적어져 있지만 틀만 다를 뿐 두 문제는 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영어 두 문제는 그냥 나오는데 예전처럼 막 이디엄적인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진짜로 단순 암기를 가급적 안 내겠다라는 말이 뭔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 복화책들 사셔서 보면 막 동의어도 엄청 정리해서 막 이거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오히려 그 시간에 뭘 하는 게 나을까요? 독해, 구문 공부. 물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어휘는 외워야죠. 어쨌든 독해라는 게 일단 단어 뜻을 알고, 그렇죠? 그래야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단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단어 외우고 나서 그 단어에 대한 동의어까지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문법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자, 예전에는 문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전 이제 문장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그나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최근 경향이고 옛날에 이 밑줄도 없어요, 여러분들. 밑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모든 거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야. 모든 거를. 그쵸? 모든 게 문법 포인트에 여기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문법이 좀 뭐랄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단순 암기적인 여기도 그래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홈워크에다 S 붙여놓고 홈워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한다면 자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문법이 그랬었죠. 단락형 하나, 문장형 하나, 영작 하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문장형과 자 영작이 사라지고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단락형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다 단락형은요. 일단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단어에. 그러면 일단은 뭘 묻는지는 알겠죠. 여기 아야. 그럼 뭐 이게 만약에 동사가 맞다면 아니까 이 동사의 수일치를 묻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become인데 become 앞에 have가 있으니까 이건 원형 부정사가 맞구나. 이런 거. 여기 communicating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준동사가 맞으니까 그럼 준동사에 이거 능수동 정도를 묻겠네.
그러니까 전략을 따로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다른 점 보세요. 여기는 모든 거를 물으니까 어렵지만 대신 문장이 짧죠. 여기서부터까지예요. 문장이 짧죠. 여기서부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다 한번 봐볼까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길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락형을 한번 볼까요? 단락형. 자, 일단 여기가 이것도 저 예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이 문장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까지가 여기 이어졌다 야. 여기까지고요. 여기도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예요. 문장 길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문법도요. 오히려 포인트는 딱딱 찍어주니까 밑줄로 쳐주니까 포인트는 잡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뭐요? 일단 저 문장이 길어져죠. 그 말은 뭐예요?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지금 계속 제가 뭔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한 해석 능력이 중요해진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토익형은요, 요거는 조금, 지금 이렇게, 이건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여기도 결국은 뭘 많이 묻냐면, 동사, 준동사 쪽을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구문 능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기존 토익형은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전 기존의 문제는 시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아요. 근데 토익형은요, 보기를 4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동사냐, 준동사냐,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도 묻지만 시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토익형이 생겼다는 거는 기존보다는 좀 더 시제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달라지면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그거를 반영하는 건 이제 저희가 해야죠, 교재. 그래서 지금 저도 교재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건데, 하나는 딱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한번 가서요. 자, 일단 독해는 늘었는데, 신유형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신유형 이게 뭐냐면, 이게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설명문이 아니죠.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메일 쓸 때 길게 쓰나요? 한 문장을 막 길게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락 자체는 굉장히 해석이 쉬워요. 요건 뭐 일침 목적이군요. 요거는 요거에 여기 밑줄 하나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참고로 이거 신유형이고요. 2개짜리겠죠. 또 하나는요. 이것도 지금 2개짜리인데 제목 알잖아요. 뭔지 제목. 일치불일치입니다. 여기 일치불일치는요. 기존의 일치불일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유형이라고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다라는 거는 눈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거야 뭐 제가 충분히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 없어요. 여기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쉬운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이제 요건데, 요거는 잘 보시면 돼. 일치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연구원들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일치불일치 신유형으로 봐야 되냐, 기존 유형으로 봐야 되냐.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 6문제, 이건 그냥 신유형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아까도 저 이야기했지만 여기 독해는 기존 독해 유형은 7문제를 유지를 할 거예요. 주제 한 문제, 요지 한 문제, 순서 하나, 삽입 하나, 문단의 가상 하나, 빈칸 2개. 여기 적어져 있지만 각 유형당 문제수가 이대로 고정일지 아니면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문단 일관성이 안 나오고 연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주제가 아니라 제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신유형보다는 기존 독해 유형에서 오히려 변별력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신유형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기존의 여기를 잘 하시는, 여기는 여러분들 보실게요. 빈칸이랄지 다 보시면 주제 제목도 여기는요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어휘, 문법, 기존보다는 구문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그랬죠? 자, 독해, 신유형 쉽게 나옵니다. 오히려 여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렵다는 거는 여기는 어느 정도의 정확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해석 능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전략도 필요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첫 번째, 옛날처럼 그냥 달달달달 단순 암기만 해서는 영어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기죠. 잘 생각해보면 암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갖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푸는 전략, 그다음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문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간단히 커리큘럼을 가이드를 시켜드릴게요. 잘 보세요. 먼저 저는 입문이 있고요, 기본이 있고요, 압축 테마가 있고요, 문제풀이가 있고, 하프 파이널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풀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문제풀이는 약간 우리가 기본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은 여기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가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는 어휘가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나 기초적인 해석 능력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어휘는 일단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는 심슨 복화입니다. 심슨 복화에서는 아주 독해에 필요한 어휘, 그럼 독해에 자주 나오는 이디엄들. 알겠습니까? 요거랑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간 토익형으로 생활 영어를 할지 아까 신유형 있죠. 신유형 독해. 여기서 나오는 기존 독해랑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아이티너러리라는 게 있어요. 일정표. 이런 거는 우리 기존의 어떤 논설문 설명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업무와 관련된 아까 신유형 있죠. 그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아이티너러리라는 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 어휘들까지, 알겠죠? 신유형에 해당하는 어휘들까지 정리된 게 심슨 복화. 이거 한 권이면 끝나요. 오케이? 어휘는 이거 한 권이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심슨 복화가 총 2,500단어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중학교 어휘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중3, 고1 요 정도 어휘가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분들은 따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어져 있죠? 중학 수준 어휘, 복화를 공부를 하시고 요리 어휘를 가시는 게 좋고요. 오케이? 자, 어휘는 따로. 항상 어휘는 여러분들 영어를 시작하면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어휘 구문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어휘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어휘 했으면 문법을 해야 될 거고, 구문을 해야 될 거고, 독해 13문제 나오니까 독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방금 여기 아까 설명했죠. 근데 여길 들어가자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기본에 공무원들 공부하셨던 분들 보시면 제가 기본 강의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영어 기초 문법 구문 싹쓸이서 싹 영어 기초를 싹쓸이 하겠다. 뭐 어떤 제목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는 노베이스트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하고 기초적인 구문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문법, 당연히 문법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자,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뭘 가야 되냐면 구문을 가야 되죠. 제가 다른 강좌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탁월하게 학생들이 와 좋다는 게 뭐냐면 요 구문이요. 심슨 구문하고요. 심슨 독해요. 알겠죠? 자, 요것들.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적용해 가는 게 바로 여기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여러분들 배웠으면 최소한 300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적용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법 300점 여기 적어졌지만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공부했으면 좀 더 심화적인 공부를, 아까 구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문 300제. 자, 독해 공부를 해봤으면 당연히 독해를 300문제 정도는 자꾸 여기서 제가 가르쳐준 전략들을 적용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독해 300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문제풀이를 하셔야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매일 하프. 알겠죠? 하프는 여러분들 7월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2달에 하나씩 해서 시즌 5까지. 알겠죠? 그래서 7월에 시작을 해서 5월에 끝나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 그대로 파이널 들어가서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고요. 뭐 워낙 동형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여기 그냥 압도적 1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만알이라니. 학생들이 이만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했는데 뭔가 우리가 동형 들어가기 전에 조금 좀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생활영어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은근히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생활영어를 한 50문제 정도. 오케이? 이런 것들. 어휘도 아까 저 빈칸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습을 좀 보면 없잖아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과제를 아직은 정확하게 아직 정한 건 아닙니다. 심슨 전략서라고 하는 거.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심슨 전략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 초시생들, 오늘 이번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재시생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재시생들은 사실 여기 기본은 다 했거든. 물론 시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약간 불안은 해. 그쵸? 자, 그분들을 위해서 심슨의 이거의 핵심 전략만을 모은 심슨 전략서가 나올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압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거 압축해서 연습시켜드리고 독해에서도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전략. 그래서 전략 1 따다다닥 전략 2 이런 식으로 독해도 뭐 전략 1 따다다닥 이런 식으로 문법도 전략 1 뭐 동사의 밑줄이 쳐지면 어떻게 하라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것들로 해서 전략들을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도 했지만 기본 강좌 압축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어떤 친구들이 좀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하나는 아까 했던 재시생들. 근데 기본 개념을 듣죠. 아니 내가 굳이 이 긴 강좌, 저는 사실 기본 강좌가 아주 길진 않아요. 문법은 24시간에 끝낼 거고요. 구문은 20시간에 끝낼 거고요. 독해는 16시간에 끝낼 건데 이 안에 끝낼 겁니다. 이 안으로. 이 밖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하기에는 나는 뭐 이미 작년에 기본을 다 했는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기초가 약해서 반대로 자 여기서 내가 기본을 했는데 한 번에 우리가 매일 뭐 문법 1시간, 구문 1시간, 독해 1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법을 듣고 구문을 듣고 독해를 들었어. 그래서 뭔가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요걸 한번 압축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거 다시 심슨 전략서는 아직 가제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아니에요. 요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커리큘럼이 완벽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원래 커리큘럼을 짤 때 참고하실 게 뭐가 있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가 다 500제였어요. 근데 왜 300제로 줄였느냐? 지금 현재는 재시생들 아마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예전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적어졌죠. 왜냐하면 행정법, 그렇죠? 행정학 이쪽이 정말 여러분들 공부량이 많아졌어요. 국어도 뭐 적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도 학생들하고 그걸 많이 느꼈는데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 뭐 요거까지 시험에 나올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500제에서도 진짜 엄선해서 300제로 줄여서 300제지만 500제의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최대한 줄어드리려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믿고 잘 따라만 와주시면 성공하실 거고요. 알겠죠? 커뮤니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학생들이 제 이 강의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는 잘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잠깐이 요거 하나만 좀 가이드를 잠깐 드리면 그러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요 70점 미만은 그냥 기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사부터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 정도로 기초가 약하지는 않는데 하시면 최소한 60점 미만은 연기사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60점 미만은 똑같이 어휘가 약한 거니까 복화부터 먼저 들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나는 뭐 70점 이상이다. 일단은 70점은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좌, 심슨 복화, 심슨 문법, 심슨 구문, 심슨 독해서부터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선생님 뭐 그 정도 아니고 저는 좀 영어 좀 합니다. 85점 이상입니다. 또는 재생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심슨 전략서부터 시작을 해서 300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저희 심슨 영어 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총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네이버 카페, 여기는 반드시 네이버 카페 가면 심슨 영어 연구소인데 여기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어떤 상담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엄선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는 막 이상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공부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오케이, 막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요. 유튜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정신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정신교육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걸 할지. 아니 뭐 시험과 관련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하는 것들은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여기는 약간 정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지? 뭔가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시켜주는 거, 또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했지만 좀 약간 훈계, 정신교육 이런 거. 이건 주로 유튜브에서 하고요. 인스타는 크게 2개. 이건 제가 직접 올리는 건데, 그냥 이건 저의 일상을 그냥 올리는 겁니다. 제가 관종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좀 친근한, 내가 어디서 뭐 밥을 먹었는데, 이거 맛있네 하면 뭐 사진 한번 사진 올리는 거고,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연구소에서 올리는 인스타입니다. 그래서 3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이버 카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차게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5년 대비 심우철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가이드를 끝냈고요. 나중에 따로 제가 유튜브로 복화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구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독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거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알겠죠? 그건 제가 유튜브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